처음 시작하자마자 외우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숫자 같은 것도 막 48, 24, 3분의 2, 막 특히 헌법 5분의 1 막 이런 거 외우신 분들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막판에 외우는 게 막판에 평소에는 네. 이해 위주로, 이해 위주로, 흐름 위주로 자꾸 가주셔야 그게 된다. 이건 제가 변호사님 영상에서 약간 좀 도움을 얻은 건데 네. 형법 강의 영상도 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 네. 이제 그거를 보니까 강론에서는 이게 죄가 되고 네. 총론에서는 이게 죄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면죄야. 면제보다 예, 약간 이런 틀을 좀 잡고 나니까 네. 알아서 좀 체계가 많이 잡히고 이해가 좀 잘 되고 살이 잘 붙고. 우리가 과목별 공부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헌법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헌법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아직도 좀 네.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틀렸다고 하고 맞아요. 여기서는 맞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그냥 회독으로 좀 많이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 법관이 이렇게 해석을 하구나 약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헌법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말인데 결론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것도 회독을 하다 보면은 네. 알아서 이때 여기에 이 선지가 있었는데 하고 혼자서 모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예, 모아서 약간 헷갈린 것들 따로 좀 정리를 하고 약간 그렇게 좀 보다 보니까 헌법은 그냥 지문만 봐도 자연스럽게 이거 틀렸는데 맞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지성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방금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분류를 하신 거거든요. 분류를 이게. 얘랑 얘랑 어떻게 매칭되고 내가 모르는 거라든지 이런 걸 분류하면서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떻게 앉아세요? 딱 보다가 예, 저도 그냥 뭐 많이 봤다는 뜻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게 전혀 아니시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러니까 합격하셨겠구나 느낌 바로 딱 들거든요. 예, 헌법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적용은 똑같이 했습니다. 약간 이 해석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이해해 보려다가 아니면은 일단 넘어가고 약간 그걸 똑같이 하면은 그런 이해 강도가 높아집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기본권 같은 경우는 약간 비례칙에 어긋날까 이게 약간 좀 네. 이런 사고도 조금씩 하면서 좀 읽었던 것 하면서 같고요. 되죠. 예.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예를 들어서 형사법이라든지 민법은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 문제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헌법은 예.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헌법은 일반 사람들 결론이 거의 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 뭐도 있냐면은 예. 우리 헌법재판소 가까운 안국에 있는데 재판연구관님들이 있거든요. 예. 이 재판연구관들이 뭐를 분석하시냐면 현재의 그 여론이라든지 동향 분석도 다 보고서 올려요. 이게 헌법은 단심제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은. 근데 여기서 막 너무 일반 정서 안 맞는 막 결론이 생뚱맞게 나오고 이러면은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과 거의 다 맞다. 거의 다 맞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실제로 시험 때 약간 모르는 질문 딱 하나 나왔는데 예. 그냥 나를 믿자 하고 맞아.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감이 예.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예. 여러 번 보시다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죠? 예. 맞아요, 좋아요. 한 가지 더 말씀해주세요. 이제 요즘 시험은 제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만 해도 이 헌정사 내용이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 헌정사 경찰 집중이- 시험을 간부랑 저희 시험을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버렸습니다. 예, 이런 것도 약간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이게. 중요도를 가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1950, 1952, 1954 외우는 분들인데 또 심지어 제 시험 때 안 나왔습니다. 안 헌정사가. 이게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우선순위. 예, 그 또 어차피 다른 지문에서 이게 헌정사 내용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맞아요. 딱 거기까지만 딱 체크를 하고 따로 막 언제 뭐가 했네 그런 건 따로 안 해왔습니다. 정말로 만약 헌정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험 한 달 전에 공부하시고 기출을 쫙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된 걸로만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한 페이지면 다 쓰고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거기다 시간 투자해서 심지어 헌정사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여기 양도 많더라고요. 양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예. 거의 다 완전 단순한 게. 예, 그거는 그 심지어 답이 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암기 부분 이렇게 나와서 네, 말씀하신 저희 너무 좋아요. 말씀인데 암기 저는 이제 그 공부할 때 이제 암기가 좀 제일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해 부분이 있고 약간 생 암기성 부분이 있는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따로 좀 포스트잇을 좀 정리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약간 밑에다가. 너무 좋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해독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그냥 읽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냥 2주 전에 그 포스트잇을 좀 떼가지고 외워진 것들은 포스트잇 버리고 안 외워진 것들은 따로 이렇게 2주 전부터 그냥 암기. 너무 잘하셨어. 예, 딱 그때 그 암기는 딱 그때만. 그건 어차피 생암기니까 제가 생암기니까. 이해 부분이 아니니까. 예. 진짜 눈에 바르는 거거든요. 예, 그냥 눈에 바르고 또 외워지면은 진짜 완전 그냥 암기가 된 거고 그냥. 그 수험생분들 중에 뭐 좀 솔직히 오바긴 한데 2년 전부터 표현이 좀 오바긴 합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외우시면 수험 시작하자마자 외우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숫자 같은 것도 막 48, 24, 3분의 2, 막 특히 헌법 5분의 1 막 이런 거 외우신 분들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막판에 외우는 게 막판에 평소에는 예. 이해 위주로, 흐름 위주로 자꾸 가주셔야
그게 된다. 단순한 게 너무 좋은 팁을 말씀해 주셨고 예. 대망의 우리 형사법. 아, 형사법. 우리 형사법. 저는 오히려 약간 형사법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기출을 보려면 아까 처음에 그 개념 체계도로 목차로 이렇게 틀을 잡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틀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네.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는 틀을 이렇게 처음에 살짝만 잡아주고 이런 단원별 기출 문제 좀 이렇게 읽으면서 네. 자연스럽게 좀 살이 붙어가는 느낌이 딱 드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체계가 좀 있다. 가장 체계 예, 있다. 근데 헌법이나 경찰학 같은 경우는 기출 해독을 해도 살짝 좀 살이 붙는 듯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약간 맞아요. 이게 무슨 과목인지 약간 그림이 좀 덜 그려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근데 형법은 강론 있고 총론 있고 수사 증언은 별개로 하고 근데 강론 총론은 이제 이건 제가 변호사님 영상에서 약간 좀 도움을 얻은 건데 네. 형법 강의 영상도 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 네. 이제 그거를 보니까 강론에서는 이게 죄가 되고 네. 총론에서는 이게 죄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면죄야. 면죄부다. 예, 약간 이런 틀을 좀 잡고 나니까 이게 읽으면서 약간 알아서 좀 체계가 많이 잡히고 예, 이해가 좀 잘 되고 살이 잘 붙고 맞아. 약간, 이게 예. 1단계 범죄 체계라 그러는데 두 개를 나눠야 돼 이렇게. 예. 구성요건 무조건 죄가 되고 여기다 면죄부다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예. 그렇게 3단계 보니까, 범죄 체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예. 3단계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매직 넘버 4라고 그래서 인생의 최년성기 때 4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각에서 밝혀진 건데 대부분 사람 2-3개 생각하는데 예. 일단 근데 3단계 범죄 체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머리가 터져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3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서. 예.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김성동 교수님의 성균관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 보니까 1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 설명하시는데 이게 제 강의 내용이에요. 구성요건 죄 된다. 끝. 그다음에 나머지 면죄부가 있냐 이렇게. 이게 약간 예. 영미법식 사고 방식인데 예. 이게 이렇게 해서 깔끔해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설명이기 때문에. 예. 진짜 이렇게 좀 틀이 좀 잘 잡혔던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약간 좀 이 과목은 뭔가 이 법리 체계라고 해야 되는지 제 명칭을 정확히 못 붙이겠는데 법관님들이 막 헌법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면은 형법은 그래도 이거는 이거에 의해서 이겁니다. 약간 이런 맞아, 느낌이 맞아. 좀 있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가지고 그 사고를 좀 저한테 동화시키려고 판례를 읽을 때 그렇게 읽으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문 볼 때도 좀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를 좀 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와 좀 동일하게 사고하는 능력 이걸 좀 키운다?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하고 경찰학은요 이데올로기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귀납식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많은 결론들을 모아보니까 비례 원칙도 있고 많은 결론들 모아보니까 법률유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예. 근데 우리가 형사법은 연역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요건이 있고 뭐가 있으니 너는 죄가 된다 안 된다. 3단 논법이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논리적인데 예. 헌법하고 경찰학은 이렇게 약간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위헌이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한 것이 위법이다 이런 걸 내려놓고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비례 원칙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접근법이 완전 두 개가 달라요. 또 해결 안 됐던 부분이 오늘 듣고 나서 해결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 경찰학은 예. 내가 일반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자꾸 생각해서 결론을 외운 후에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형사법은 달라요. 개념하고 체계를 꼼꼼하게 공부해가지고 적용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예. 공부가 잘 되고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공부하실 때 깨달으신 거죠 그게. 그리고 형사법이 좀 더 편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형사법이 좀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는 느끼면 공대생이셨잖아요. 예. 우리 공대 같은 경우는 산식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연역적으로 출발하는 게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식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고 방식이 그런 거를 몸에 익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개념이라는 걸 잘하시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형사법이 가장 빨리 잡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과목이 또 제일 나 경태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밤에 이제 지도에 보면요 헌법을 진짜 잘하고 형사법을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성향이 달라서 그게 성향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헌법을 되게 원래 학생 때 싫어했고 민법, 형사법 되게 좋았어요. 형법을. 이런 이제 성향도 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서 가지고 개념을 그래도 체계를 쭉 읽으셨잖아요. 그 목차를 가지고 우리 패턴공법 처음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개념 체계 만드는 단계에서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네, 그 작업은 엄청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작업을 약간 어떻게요? 그냥 이 목차를 보면서 네. 약간 주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어의 의미만 약간 알 정도로만. 예. 제가 변호사님 영상 본 지 오래돼서 변호사님이 더 깊게 들어가셨는지 저랑 똑같이 했는지 기억이 맞아요. 그 매칭이 안 되는데. 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냥 그 용어를 보고 그냥
이 용어가 무슨 뜻이지? 약간 뭐 부작이면 안 한 게 부작이구나. 아, 약간, 어. 약간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예. 영상에서 뭐라 설명드렸었냐면은 남한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예, 그렇게 해야 좀 해설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부작위가 것처럼. 뭔지 느낌이 안 오면 예. 안 했다 이 정도는 떠올라야 되는데 부작위라는 게 규범이 요구한 상태를 뭐 이루지 아니한 뭐 자기에 반하는 자기를 위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예, 뭔가 안 했다는 느낌 정도 있어야 해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네요. 왜냐 네. 이 부분도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게 패턴공법 처음에 개념 체계도를 만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고 예. 여기서 한 달 걸렸다는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거면 아, 큰일 납니다. 빨리 여러분 넘어. 하셔야 될 게 지금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넘어가시고 예. 해설을 열심히 또 읽어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형사법 조금 더 뭐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 그 개념 체계도 작업은 저는 전 과목 하는데 네. 7일 정도 7일, 걸렸습니다. 세 과목 합쳐서 7일, 일주일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스피디한 느낌으로 스피디하게. 저는 가는 게 좋다고 타이트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경찰학은 좀 어때요? 경찰학은 우리가 특히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헌법보다도 암기의 느낌이 많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과목인데. 이 경찰학은 기본서가 좀 유일하게 좀 필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기본서 필요. 기출 문제 똑같이 이제 회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뼈대에 가장 살이 안 붙습니다. 이 친구가. 맞아요. 단원마다 연결고리가 좀 적어서 그런 건지 네. 제가 정확히 이유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이 목차를 옆에 놔두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살이 기출에 딱 문제가 딱 살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네. 안 달라붙는 거예요. 잘안 자꾸. 달라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10회독을 하고 기본서로 갔습니다. 아. 예. 그때 기본서 때 이제 제가 이제 활용했던 거는 이제 변호사님 책 정리 영상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책 정리 영상을 꼭 보시고 네. 이제 10회독을 하면은 체크가 돼 있는 선지들이 남아있는 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대목차, 뭐 소목차 이렇게 현관펜 칠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질문 답한 거를 약간 체크된 선지만 거기다 옮겨서 했습니다. 이게 왜 어디 있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살이 안 달라붙지? 약간 내가 왜 자꾸 이걸 기억 못하지 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빨리 상기시키려고 그렇게 책 정리를 변호사님 영상과 그 제가 체크된 선지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또 이제 기본서를 읽다 보면은 또 그냥 기출 문제만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살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죠. 약간, 좀 그려지죠. 조금 더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저는 7회독을 했었는데 그 회독선 중요하지 않고 이제 뼈대가 좀 잡혔다 싶으면은 다시 기출회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제가 큰 그림의 경찰학을 알고 있어서 다시 또 잘 달라붙습니다. 다시 달라붙고.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48시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약간 경찰학에도 이제 암기를 그냥 무작정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좀 이해랑 좀 흐름을 좀 부여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오래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경찰의 뭐 임무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의 임무로서 뭐 공정한 접근, 뭐 공공의 신뢰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있죠. 근데 저 이제 그거를 막 그냥 무작정 막 공공의 뭐 신뢰, 공공의 뭐 임무 막 그렇게 외우면은 잘 안 외워지는데 이제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처음에 태초에 인간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힘을 줘야겠어.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사회계약서, 사회계약. 사회계약서를 맞아요. 나오는데 이제 그 계약으로부터 나온 게 이제 뭐 경찰의 임무여서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 권리를 준 사람들로부터 이 권리를 받았으니까 공공의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고 맞아요. 뭐 공공의 임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부여를 하면은 어렵게 보이는 것도 좀 이해가 그러니까 암기가 좀 알아서 돼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모든 이런 암기성 내용에 이렇게 흐름과 스토리가 이렇게 부여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좀 부여해 보려고 하고 이러다 맞아요. 보면은 좀 암기할 게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운 없게도 내가 오늘 세 개를 봤는데 세 개 다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하고 안 하고는 외워지는 게 천지 차이기 때문에. 진짜 외워진 게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딱 진짜 보면 알아서 그 연관돼서 생각이 너무 나서. 생각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제일 공부가 좀 에너지 헛쓰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숫자 다 외우시고 그다음 완전 무지성으로 진짜 그냥 눈에 바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구속 48, 94, 94 뭐 이렇게 외운다든지 그다음에 뭐 공신임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의 신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와 그럼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가. 저도 두 문자를 하나도 안 땄습니다. 안 따시고 두 문자도 안 따시고. 예.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문자 따는. 저도 감히 좀 의미가 없다고.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학교 갔으니까 가면은 이제 많이들 이제 두 문자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되게
약간 그들만의 언어 느낌으로 약간 두 문자끼리 아, 맞아요. 강사가 얘기하는 게 똑같으면은 두 맞아, 문자가 맞아. 똑같거든요. 맞아. 말하는데 저는 어울리지 못하는. 맞아. 그런 게 있어. 난 두 문자 안 따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한 해가 지날수록 두 문자가 진짜 뭉텅이씩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해 위주로 하신 분들은 평생 기억하거든요. 이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의 차이점이에요. 단기 기억은 떠나지 말고 계속 붙잡아야 이게 남는데, 장기 기억은 한 번 이해되면 계속 가요. 나중에 진짜 우리 이현우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엄청 이제 승진하셔가지고 아니면 퇴학하셨을 때 한 번 더 인터뷰하면서 아직 기억하시냐고 다 기억하실걸요. 제가 이게 장담했어요. 20년, 30년 지나서 해도 오늘 하셨던 어떤 이해도에 관한 거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한 건 48시간과 그다음에 사회계설은 안 사회계설. 까먹었습니다. 맞아. 이런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안 까먹었습니다.